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이야기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25년간 군복을 입고 오직 승진과 명예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남자 중령 김태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굳건했던 삶은 한순간의 굴욕적인 사건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죠.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오만함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김태현은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남자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중령이라는 묵직한 계급이 따라붙었고, 계급은 곧 권력이자 그의 존재 이유였다. 50대 중령의 굳은 얼굴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에게도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하나뿐인 딸 서윤이었다. 서윤은 늘 세상의 변두리에서 홀로 서성거렸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움츠러들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서윤을 보며 태연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군인 딸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그의 잦은 질책은 서윤의 마음을 더욱 닫아버렸다. 태연의 눈에 서윤은 자랑스러운 장교의 딸이 아닌 그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찍힌 오점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책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의 세계로 숨어들었다. 낡은 컴퓨터와 버려진 전자부품들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였다. 태연은 그런 딸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쟤는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승진과 명예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은 진급을 기념하는 회식 자리에서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겪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한 여성이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고 그는 상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거칠게 무시했다. 어디서 감히 중령에게. 그의 오만한 태도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가 무시했던 그 여성은 바로 별 3개를 단 육군 감찰감 박소영 중장이었던 것이다. 박 중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순간 태연의 가슴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다음 날 보직 해임 통보가 날아들었다. 25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김태연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60평 아파트는 숨막힐 정도로 넓고 조용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들려온 삐삐삐 소리가 그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박혔다. 평생을 군부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살았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큼직한 소파에 앉아 그는 멍하니 벽을 응시했다. 벽에는 그의 군 생활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낯선 타인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군복과 계급장이 그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이제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차가운 소주가 그의 목을 타고 흐를 때마다 과거의 오만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목을 졸랐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과 단절된 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딸 서윤은 그런 아버지의 방황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안쓰러워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얼마나 오랫동안 텅 비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은 망설임 끝에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아빠, 이걸로 뭐든 만들어 보세요. 부품은 제가 구해줄게요. 태연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해보라는 딸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삶의 목표를 찾았다. 딸이 내민 낡은 스마트폰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날부터 딸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서윤은 아버지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김태연은 딸의 작은 제안을 시작으로 생전 처음 겪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25년간 총과 지휘봉만 잡아왔던 그의 손은 이제 작은 드라이버와 납땜 인두를 잡았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회로를 잘못 연결해 부품을 태워 먹기 일쑤였고 핀셋을 든 손은 군사훈련 때보다 더 떨렸다. 하지만 딸 서유는 아버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었다.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서유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태연은 딸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한심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딸의 천재적인 능력에 감탄했다. 서유는 아버지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텅 비었던 집에는 웃음소리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유는 아버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아빠, 우리 동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잘 못 쓰셔서 어려움을 겪으세요. 아빠가 재능 기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태연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 지위와 권력을 줬던 그에게 재능 기부라는 말은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툰 모습이었지만 그는 군인 특유의 꼼꼼함과 인내심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친절하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따뜻한 미소로 변했고 그의 오만했던 계급은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김태연의 삶이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안정되었을 무렵 그의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다. 경로당의 한 노인이 손자의 낡은 스마트폰을 내밀며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손자가 쓰던 건데 이걸로는 안 된다고 버렸지 뭐야. 고칠 수 있을까? 김태연은 낡은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분해했다. 단순한 고장으로 버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내부 회로에는 일반적인 기술과는 다른 복잡한 코딩과 독특한 기술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서윤에게 연락했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분석하며 이 기술이 이미 특허가 출원되어 군사기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통신망 교란 및 위성 추적 방지 기술이었다. 전직 중령의 예리한 직감과 딸의 천재적인 능력이 결합된 순간이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이 기술을 역으로 분석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간용 기술을 개발했다. 핵심은 약자를 위한 기술이었다. 해킹이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 변모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들은 위치 추적 기술의 허점을 보완해 치매 노인 실종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고 통신 교란 기술을 활용해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보안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약자를 위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았다. 특히 해킹 방지 기술은 군수 물자로 납품되어 큰 이윤을 창출했고 김태연과 서윤은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다. 김태연과 서윤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세상에 알려졌다. 전직 중령이 딸과 함께 개발한 혁신 기술, 오만함을 버리고 재능 기부로 인생 2막을 연 남자란 기사가 쏟아졌다. 어느 날 태연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바로 그를 보직 해임시켰던 박소영 중장이었다. 그녀는 태연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김 중령 대단하십니다. 박 중장의 말에 태연은 과거처럼 오만하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이제 김 선생님으로 불렸다. 그는 박 중장에게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중장님 덕분에 저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딸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 중장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김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오히려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았다. 과거에 그는 계급과 권력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며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존재들을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를 외면했던 세상은 따뜻한 손을 내밀었고 그가 외면했던 딸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은 육군 중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빠이자 누군가의 선생님이었다. 텅 비었던 집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고 그의 인생은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다. 결국 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오히려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죠. 그를 외면했던 세상은 따뜻한 손을 내밀었고 그가 외면했던 딸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은 육군 중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빠이자 누군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고 그의 인생은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은 무엇인가요?